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도 벌써 2주차에 접어드는군요. 지난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급수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취급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다항식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x에 대해서 x의 0승, 1승, 2승 해가지고 우리가 차수를 달리하는 이런 항들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3승까지만 하면은 3차 다항식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한히 더해 나가면은 차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항식 표현을 우리가 x제곱 나갈 수도 있지만은 x 빼기 a, x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x 대신에 x 빼기 a를 기본으로 해서 다항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항식이 우리가 아는 어떤 또 다른 함수로 표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시된 1 빼기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제곱 하고 나가는 이 다항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n차 항을 보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된 모양이라서 바로 등비급수의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한등비급수의 경우에는 바로 다 더한 것을 표시할 수가 있을 텐데 1 빼기 하고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1 더하기 2분의 x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2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은 우리가 다항식꼴로 되어 있지만은 오른쪽은 그렇지 않고 분수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들, 예를 들어서 exponential의 x승이라던가 또는 sin x 이런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로 표시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을 우리가 실현시켜 주는 것이 테일러 급수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등비급수로 표시되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함수 모양을 다항식 모양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함수 모양으로 바꿔 쓸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x 빼기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나가는 함수는 현재 이 모양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등비급수가 아닌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과연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 다항식 형태로 표시한 것일까요? 금방 봐서는 알기 쉽지 않은데 이 함수가 바로 sin 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sin x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등비급수처럼 우리가 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sin x가 되었을까요? 한번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x가 0일 때 값을 대입시켜 보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왼쪽은 다 0이 금방 확인이 되고 sin 0도 0이니까 금방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함수를 양변을 우리가 다 x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0을 집어넣어서 비교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왼쪽 걸 미분하게 되면은 1 빼기 어떻게 되나요? 3이 나오니까 2 팩토리얼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5가 나오니까 4 팩토리얼의 x 4제곱 이렇게 쭉 나가겠죠? 6 팩토리얼의 x 6제곱 자,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sin x를 미분하면은 cosine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다시 x가 0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 항은 1이 되고 오른쪽 항도 1이 되어서 이때도 바로 체크해서 이제 우리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면은 1은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4가 나와서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빼기 5 팩토리얼분의 x 5제곱 자, 이렇게 다시 나갈 텐데 그러면은 오른쪽 경우에는 이게 계속 같았다고 하면은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x를 다시 0을 집어넣게 되면 만족하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위의 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x 빼기 x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하고 나가는 것을 sin x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봤었는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해서 바로 마이너스 sin x라고 해서 위하고 모양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여기 봤던 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단계별 검증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왼쪽에 나왔던 이 다항식이 sin x와 같아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했던 이 체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임의의 함수 fx를 우리가 폴리노미알로, 즉 다항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바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x 빼기 a의 다항식 형태로 다 이렇게 표시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x 빼기 a의 0차승, 바로 상수 a0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a의 비례하는 항의 개수를 우리가 a1, 그 다음에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a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표시해서 적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한히 많은 상수 a0, a1, a2 이런 것들이 쭉 있는 다항식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개념을 활용을 해본다면은 이 식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에 우리가 x를 a를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왼쪽 식에서 이제 x자리에 a를 넣으면 fa가 될 텐데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보게 되면은 x 빼기 a, x 빼기 a 제곱 쭉 나가는 항들은 x가 a일 때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남는 것은 a0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a0라고 하는 것은 fa로 주어지면 이제 양쪽이 일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f'x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죠. 즉 양쪽 식을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a0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오른쪽에서는 a1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2a2의 x 빼기 a승, 그 다음에 3a3의 x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가 x 이퀄 a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a가 되겠고 왼쪽은, 오른쪽은 다시 x 빼기 a를 포함한 항들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a1만 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a1도 결정이 됐죠. 또다시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해보게 되면 이제 두 번 미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1은 사라지고 2배의 a2가 남고, 그 다음에 3, 다시 미분을 하니까 2하고 a3, x 빼기 a의 이제 1승, 그 다음에 더하기 쭉 나가겠죠? 또 다시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 x 자리에다가 a를 넣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2배의 a2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또 다 사라지고 해서 a0, a1, a2가 계속 결정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n번을 미분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fn이라고 써보고 그렇게 n번 미분한 것을 다시 x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계속 여기서 3, 2, 1 나가고 4, 3, 2, 1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볼 때 n-1 쭉 해가지고 마지막 1까지 곱해지고 a에 n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은 n 팩토리얼의 an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 팩토리얼 분의 1에 f의 n번 미분한 것에 a를 집어넣은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순서대로 나가면서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쭉 늘려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다항식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수들은 바로 f라고 하는 함수를 n차 미분을 해서 우리가 n 팩토리얼을 나눠주면서 개수들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함수 fx가 주어지면은 다항식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다항식을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테일러 시리즈를 직접 한번 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앞에서 코사인 x는 이미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x 빼기 a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다항식 형태로 일반적으로 적어 봤었는데, a가 0인 경우를 보죠. 즉, 바꿔 말하면은 x, x제곱 이렇게 나가는 그 다항식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상수 a0에 해당하는 것은 x가 0일 경우 값이니까 코사인 0 해서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데 x 자리에다가 0을 넣게 되면 0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 1차 항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또 나올 텐데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고, 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x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x가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수가 n 팩토리얼인데 2였으니까 2 팩토리얼의 x제곱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 항은 한 번 또 미분해서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고, 또 그 다음 항은 한 번 미분해 가지고 코사인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한 번 두 번 겹쳤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4 팩토리얼의 x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사인 x를 우리가 테일러 흡수 전개한 것인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sin x를 해보게 되면은 sin x의 0차항, 즉 x가 0일 때 값은 sin 0이라서 없어지니까 0차항은 없고, 1차항의 경우에는 sin을 한번 미분해서 cosine x가 나오고, x가 0일 때니까 바로 개수는 1이 돼서 x 이렇게 나오고, 앞서서 이미 우리가 이제 했었죠.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의 x5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친 김에 한번 더 해보죠. 익스포넨셜의 x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간단해지는 함수인데, 왜냐하면 익스포넨셜의 x승을 미분하면 똑같죠. 계속 익스포넨셜의 x승이 되니까 이 미분한 것을 우리가 n차 하더라도 똑같은 함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x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더하기 첫 번째 개수 나오는 것이 1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의 0승 이렇게 되니까 다시 1이 되고, 그래서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팩토리얼에 또 1승이 나오고 x제곱. 계속 3 팩토리얼 분의 1의 x세제곱 해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x승은 우리가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이렇게 쭉 나가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과 사인을 이처럼 테일러 흡수 전개한 모양을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코사인 x가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쭉 가고, 사인 x는 x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쭉 갔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익스포넨셜의 x승도 우리가 했었는데 x를 ix로 바꾸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익스포넨셜의 ix승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익스포넨셜의 x승 자리에 x를 ix로 바꿔치기 하면 될 테니까 바로 답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ix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다른 때 같으면은 다시 녹음을 다 지우고 제가 다시 또 이거를 녹음을 하고 했을 텐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도 즐겁겠죠? 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ix의 세제곱 쭉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i를 우리가 다시 펼쳐서 써보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그 다음엔 i 세제곱이니까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래서 3 팩토리얼 분의 i x 세제곱. 자, 이렇게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4제곱은 i의 4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그대로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보시면은 리얼 파트도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서 써보죠. 지금 리얼 파트만 쓰면은 1 빼기 2 팩토리얼의 x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의 x 4제곱 이렇게 쭉 나갈 것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i가 나오니까 이제 더하기 i에다가 x 그 다음에 여기 3 팩토리얼에 또 i가 나오죠.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의 x 5승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에 적어놨던 코사인과 사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나온 것이 코사인 x에 해당이 되고 리얼 파트는
거기에다가 I 곱하기 이미지너리 파트가 sin x 형태로 쓰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러 수정계를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아주 재밌는 관계식을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익스포넨셜의 I x승이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는 보게 되면 fx 할 때 우리가 리얼 함수만 쭉 다뤄왔었는데 익스포넨셜의 I x승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복소수 함수의 아주 재밌는 예 중 하나가 바로 익스포넨셜의 I x승이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밌는 관계식 하나를 얻었는데요. 바로 이 익스포넨셜의 I x승이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써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울 때 삼각함수 합의 공식, 곱의 공식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그걸 증명을 해보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얻은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아주 손쉽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exponential에 I x 대신에 x 더하기 y를 집어넣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코사인 x 더하기 y, I sin x 더하기 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익스포넨셜의 i의 x 더하기 y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ix승, iy승을 각기 나눠서 곱하는 것과 같죠. 자, 그런데 각자를 다시 또 우리가 위에 공식을 써서 코사인 x, I sin x, 그 다음에 y쪽을 코사인 y, I sin y 이렇게 써보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보죠. 전개를 하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자 나눠서 써준다면은 자 코사인 x, 코사인 y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끼리 곱한 마이너스 sin x, sin y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차돼서 나오는 이미지너리 허수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은 sin x,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sin y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소수 함수는 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실수 허수분이 각기 같아야지 되니까 바로 우리가 코사인 x 더하기 y는 코사인 x, 코사인 y 빼기 sin x, sin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in x 플러스 y는 sin x,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sin y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외웠던 바로 이 삼각함수 공식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물론 해볼 수도 있고 한번 이 함수식을 미분을 해볼까요? x쪽에 대해서.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i x승을 미분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i x에 다시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i x를 미분하면서 i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i x승을 미분하면은 i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어떻게 되나요? i x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i sin x를 미분하니까 i 코사인 x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i를 뽑아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더하기 i sin x 해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적은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사인과 사인의 미분 공식을 잊어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왼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의 i x승을 우리가 미분 ddx 한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i의 x승이 되고 이것은 다시 위에 공식을 갖다 써주게 되면은 i 코사인 x 그 다음에 i니까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보겠죠. 자, 그렇게 됐는데 오른쪽에 우리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미분을 했다고 하면은 코사인 x 더하기 i ddx의 sin x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두 식을 우리가 다시 또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바로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이 이제 리얼 파트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sin x와 같아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sin x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 공식마저도 이 간단한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일러 수정계의 예를 흔히 보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경우가 그 하나인데요. 로그 1 더하기 x를 우리가 이제 x 이퀄 0에서 테일러 수정계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한 로그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은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은 1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더하기 x 세제곱에 2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x가 0일 때 로그의 값은 로그 1이 돼서 0이 되니까 없고 두 번째 항부터 해서 x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꼴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2분의 x제곱 자, 그 다음에는 3팩토리얼인데 2가 있으니까 더하기 3분의 x세제곱 이렇게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x가 1일 때 이 시리즈 급수의 값이 바로 얼터네이팅 시리즈의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클로스드 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항식 모양이 아니고 함수 모양으로 바로 로그 함수를 써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본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1 더하기 x를 우리가 p승, 우리가 보통 이항 정리를 볼 때는 p가 정수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p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고 어떤 그냥 상수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테일러 수정계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하면은 1 더하기 x에 p-1승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p-1에 1 더하기 x에 p-2승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x 이퀄 0에서 테일러 수정계를 하게 되면은 처음 항은 1이 되겠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항은 1분의 이걸 쓰게 되니까 바로 p가 나오겠고 px 그 다음에는 2분의 p-1 x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팩토리얼에 p-1 p-2 x세제곱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라고 불리는 이항 정리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n분의 로그 n을 무한대로 가는 그 리밋을 취할 때 분모 분자를 각기 n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 번씩 해서 1 그리고 분자는 로그 n이니까 n분의 1 해서 이 리미트 값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모 분자를 각기 미분하는 이 경우를 우리가 로피타르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로피타르 정리를 바로 테일러 수정계를 써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phi x분의 fx를 x가 a로 가는 리미트를 취하는 이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로피타르 정리는 각기 phi와 f를 한 번씩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경우에 x를 a로 보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항상 성립되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지 되겠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x 이퀄 a인 지점에서 한번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x 빼기 a에다가 f 프라임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한까지 적어본다면은 x 빼기 a의 제곱에 2 팩토리얼에 두 번 미분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갈 텐데 마찬가지로 phi x도 같은 식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은 phi a에 x 빼기 a 마찬가지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b를 취해 가지고 레이시오를 취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레이시오를 취한 것을 이제 분모 분자를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 형태로 쓰도록 해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가는 경우를 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phi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된 형태의 이 분수로 리밋을 취해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지금 여기 이제 쓰지 않고 우선 위에 표시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phi a, fa가 0 아닌 값이라면은 각기, 그러면은 바로 이 리미트는 그냥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다시 역으로 한번 정리해 써봅시다. phi a가 0이 아닌 경우였다라면은 이 리미트 값은 phi분의 f의 리미트 값은 그냥 phi a분의 fa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리밋을 취하는데 phi a도 0이 되고 또 동시에 fa도 0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서 이제 phi a와 fa는 사라지니까 그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a 이 테일러 수정기의 첫 번째 항이 나오는데 x가 0으로 a로 다가가더라도 이 값은 이제 0으로 다가가지만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있으니까 서로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phi prime a 그 다음에 f prime a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값들은 다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phi prime a와 f prime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즉 바꿔 말해서 phi prime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앞에서 phi a와 fa는 0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phi prime a가 0이 아닐 때는 이 리미트 phi분의 f를 취한 것은 phi prime a분의 f prime a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보시게 되면은 각 분모 분자의 함수가 x equal a에서는 다 0이 되고, 반면에 한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로피탈의 정리가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정리가 이제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미분한 값마저도 0이 된다고 하면은, 즉 바꿔 말해서 phi a, fa도 다 0이고 또 한 번 미분한 값들도 다 0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오더가 나오겠죠.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phi 더블 프라임 a 분의 f 더블 프라임 a로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에 여러분들이 이 각 함수 값과 함수의 도함수 값들을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정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테일러 급수전개를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다항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물론 모든 항을 다 더한 그런 무한급수가 되면은 원래 함수의 값과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값은 이제 거의 리미트 센스에서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개 이제 몇 개 항을 취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멈춰야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한다고 하고 그 원래 함수의 값과 몇 개 앞에 다항식 항만 더한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근사가 정확하냐를 따지는 게 되겠죠. 그 차이를 지금 이 식에서 보듯이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를 처음 몇 차 항까지, n차 항까지 우리가 테일러 근사를 이제 시킨, 테일러 전개를 시킨 그것을 원래 함수 값에서 그 차이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될 n차보다 더 큰 차의 모든 항들을 다 더한 그런 양이라는 소리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R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Rn이 이 fx를 우리가 테일러 급수전개로 근사를 시켰을 때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을 이제 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 remaind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Rn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는 fx에서 유한한 항만, 다항식만 킵한 그 테일러급수 전개를 이제 뺀 것인데요.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 항에 나올 것이 이제 n 플러스 1차 항이 나오는데, 물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차 항도 있고 n 플러스 2차 항도 있고 계속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이 수학적인 정리 중에 하나가 이 remainder Rnx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 빼기 1의 n 플러스 1승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n 플러스 1차 도함수를 x equal a에서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a와 x 사이에 있는 어느 한 값 c를 잘 잡게 되면은 이 나머지 리메인더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 이제 equal sig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들은 나머지도 무한히 많겠지만은 바로 그 다음 차수에 나오는 항의 미분 도함수를 a와 x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c를 잡게 되면은 항상 그 나머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진 시오렘입니다. remainder rn이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증명은 교과 과정 안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옵셔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물론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증명은 우리가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으로 스텝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n 플러스 1번 미분한 fn 플러스 1이 이 A에서 X 그 구간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이제 개 구간에 대해서 연속인 경우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remainder Rn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n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이 두 함수를 곱한 것에 적분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n이 0인 경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n이 0이면은 r0가 결국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라면은 r0라고 하는 것은 fx에서 빼기 fa 이렇게 되는 셈이겠죠. 왜냐하면 f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상수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r0라고 하는 리메인더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식 적은 데다가 집어넣어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r0는 0 팩토리얼 분의 a에서 x까지 x 빼기 t의 영승 그 다음에 f에 한 번 미분한 것 t dt 이렇게 되겠죠. 0 팩토리얼은 1이고 x 빼기 t의 영승은 그냥 1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바로 f 프라임 t를 적분한 것이 돼서 그대로 f의 x 빼기 fa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내용 그대로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n이 0일 때는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인덕션을 쓰기 위해서 기납법이죠.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 경우는 다시 말을 하면은 fx는 여기 나온 것처럼 k차 폴리노미알에다가 더하기 rk 즉 여기 위에 쓴 표현들 하자면은 여기에 나온 표현대로 이제 쓰여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rk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데 이 rk를 지금 이 적분 형태에서 x 빼기 t의 k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k 플러스 1에 x 빼기 t의 k 플러스 1승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x 빼기 t의 k승을 어떤 함수의 미분된 형태로 쓴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분을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은 바로 부분적분에 대한 적용은 여기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금방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더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적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k 플러스 1차 항 폴리노미알에서 우리가 여기 특별한 한 항을 영어로는 모노미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k 플러스 1차 항이 이제 더 하나 보태지고 남는 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시작을 했던 rk의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쓴 형태로 되죠. 즉,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n equal k일 때 이 식이 성립이 됐더라면은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스텝 1은 우리가 증명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f하고 g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가 폐구간이군요. A에서 B까지 그 폐구간에서 연속인 경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라는 함수는 A하고 B 폐구간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두 가지가 사실 똑같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항상 포지티브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fx와 gx를 곱한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은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이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c라는 값이 있어서 그 적절한 어떤 c 값에서 fc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만을 적분한 것으로 이렇게 항상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f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최소값을 small m, 최대값을 large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fx에다가 gx를 곱한 것은 fx 곱하기 gx는 이제 가장 작은 스몰 m에다가 gx 곱한 것과 최대값 라지 m에다가 gx 곱한 것으로 다시 또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등식 관계를 우리가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함으로써 아래에 나온 식처럼 m 곱하기 gx의 적분한 것하고 fg를 곱한 것의 적분, 그 다음에 라지 m 곱하기 적분한 것이 마찬가지로 같은 부등식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gx를 우리가 포지티브로 잡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gx를 적분한 것을 양의 값이니까 그 값으로 전체 부등식을 나눠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이 분수 형태의 적분 값들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함수니까 이 스몰 m에서 라지 m까지 fx가 연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지금 여기 표시된 이 값이죠. 그 값을 갖는 c라는 x equal c라는 점에서 fc 값이 이거와 같아지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수의 연속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fc가 이거와 같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fc라고 잡을 경우에 처음에 말했던 스텝 2의 관계식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준비가 되었네요.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remainder rn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n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이 두 함수의 곱을 a에서 x까지 적분한 것으로 표시된다 하는 우리가 스텝 1을 이제 거쳤었고요. 스텝 2는 두 함수의 곱이 지금 이 gx라고 하는 것이 포지티브인 경우에 물론 여러분들이 네거티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두 함수의 곱이 fc, 즉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c 값에서 f 값을 이벨리에이트한 fc에다가 이 적분으로 표시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위의 식이 바로 두 함수의 곱으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f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 미분한 그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여기 f 취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c 값을 집어넣어서 이벨리에이트한 그 값으로 이제 같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말을 했던 리메인더 시오렘이라고 할까요? 그 테일러 시리즈와 원 함수 사이의 차이값, 그 리메인더가 항상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리메인더는 뭐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정리로 그냥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할 때도 빛을 발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리메인더라고 하는 것이 함수 fx가 있을 때 그 함수를 n차 다항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 즉 바꿔 말하면은 테일러 시리즈에서 n번째 항까지만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오차가 발생하겠는가. 그런 식의 오차를 우리가 이제 accuracy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시리즈 어프록시메이션의 accuracy가 얼마나 좋으냐를 알려면은 리메인더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지 되겠습니다. 앞서서 리메인더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 플러스 1차 이 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거기에 붙는 개수는 f라는 함수에 n 플러스 1차 미분한 것에 어떤 특정한 c라는 값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c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 n 플러스 1번 미분한 것을 c라는 그리고 c는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 값을 이 함수의 형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값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rn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값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액큐러스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in 함수의 경우에 우리가 sin x를 앞서서 x 빼기 3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이제 전개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이 항의 경우에 그러면은 바로 여기까지 오차항까지만 우리가 근사를 시켰다면은 오차가 얼마나 발생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R5라고 적고 sin x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x 빼기 3팩토리얼 분의 x세제곱 5팩토리얼 분의 x 5승까지 한 것에 이 절대값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절대값이 얼마나 크겠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R5라고 하는 요 리메인더식을 적어보게 되면은 이 R5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겠다고 했냐면은 5 플러스 1에 5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x 빼기 a에 어떻게 되나요? n이 5니까 6승 그 다음에 f에 6번 미분한 것에 c 이렇게 될 텐데 자 f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sin x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in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가 되고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해서 계속 미분을 해 가더라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분은 있겠지만은 사인 x 또는 코사인 x가 되죠. 그 이야기는 이 f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도 여전히 사인이거나 코사인이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항상 1 이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이 경우에 R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을 여기서 절대값을 내가 취해놨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었을 때는 절대값은 빠져 있는 거죠. 뭐 절대값을 취해 봅시다. R5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6팩토리얼 분의 1에 x 빼기 a의 6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f 6번 미분한 거의 절대값인데 그 값은 항상 1 이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여기다 우리가 1을 써주게 되면은 R5는 이거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근사를 했을 때 6팩토리얼 분의 물론 지금 여기서는 sin x를 x가 0인 데서 우리가 전개를 했으니까 a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R5라고 하는 것은 6팩토리얼 분의 1에 x의 6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근사를 따져보게 되면은 x 값이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리메인더 값이 얼마나 작을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0.1이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x의 6승이라 그러면은 10분의 1에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에다가 또 6팩토리얼이 또 나눠지고 하니까 굉장히 오차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메인더를 활용함으로써 테일러 전개의 테일러 시리즈 근사가 얼마나 애큐릿한지 엄밀한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수리물리 1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수리물리 1단원은 우리 보아스 책을 쫓아가면서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책에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은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병행을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용한 수리물리는 파이썬 랭귀지를 써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아직 그렇게 경험을 쌓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듯이 python.org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사용법은 스스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지 될 숙제 홈워크가 있고 그 홈워크의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은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그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일러 시리즈를 직접 계산을 하는 코딩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하시고 조교와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면서 또 모르는 문제들을 익혀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